조센징은 여기서 나가. 교실에 울려 퍼진 차가운 외침. 18살 소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학교,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 때마다 마주하는 시선들,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그리고 점점 작아져가는 자신의 존재감.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태어나죠. 때로는 가장 큰 절망에서 가장 강한 용기가 싹트기도 합니다. 한 소녀가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여정.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였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다움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도쿄의 아침 햇살이 교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강세연은 새로운 교복을 입고 복도를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온 지 일주일째. 오늘이 바로 첫 등교일이었습니다. 교실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손바닥에서 미세한 땀이 났죠. 15살 소녀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학교는 여전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8명의 시선이 일제히 세연에게 쏠렸습니다. 안녕, 강세연이야.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교실 안은 미묘한 정적에 쌓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고 또 다른 학생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세연을 관찰했죠. 창가 뒷자리에 앉은 야마모토레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세연을 훑어봤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세연을 하나미 옆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하나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작게 손을 흔들었죠. 그 순간 세연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잘 부탁해. 하나미가 속삭였습니다. 나야말로 잘 부탁해. 세연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교실 뒤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세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전학생이네, 한국에서 왔다던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말들이 공기를 타고 흘러왔죠. 세연은 고개를 숙이고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에서도 전학은 여러 번 경험했지만 이번엔 왠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미가 세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같이 식당 갈까?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두 소녀는 복도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미는 세연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세연도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자리를 잡고 앉자 주변 테이블의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렌이 앉은 테이블에서는 노골적으로 세연을 쳐다보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세연은 밥을 먹으며 이런 시선들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은 경계심과 호기심이 섞인 정도였지만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교실 전체에 감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학 온 지 사흘째, 세연의 책상 위에는 이상한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자로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조선반도 출신 환영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연은 그 쪽지를 조용히 접어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하나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세연을 바라봤지만 세연은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렌이 친구들과 함께 세연의 책상 앞에 다가왔습니다. 야, 조센징 렌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죠. 한국에서는 뭐라고 살았어? 세연은 고개를 들어 렌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녔어. 평범하게. 렌이 비웃었습니다.
한국 같은 옛날 속국에서 평범하게 산다는 게 뭔지 궁금하네. 아, 맞다. 다케시마는 원래 일본 땅인 거 알고 있지? 교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하나미는 얼굴이 창백해졌죠. 세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야. 뭐라고? 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감히 일본 학교에서 그런 말을 해? 너희 나라가 언제부터 독립국가였는지나 제대로 알고 와. 그 순간 체육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무도대항전 참가자를 뽑겠다. 각 반에서 한 명씩 추천해야 한다. 렌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강세연을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태권도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태권도? 렌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라테 짝퉁 무술 말이야. 그것도 무술이라고 할 수 있나? 교실 안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체육 선생님은 세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강세연, 정말 태권도를 했나? 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국가대표 유소년 팀에서 훈련했던 시절, 그리고 친구의 부상으로 태권도를 그만두게 된 아픈 기억까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럼 결정이야. 강세연이 우리 반 대표다. 렌과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에는 조롱이 가득했죠. 세연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과 후 사물함을 열어보니 다케시마 관련 유인물들이 책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식민지 출신이라고 펜으로 낙서를 해놓았고 태권도복 사진 위에는 가짜 무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세연아, 괜찮아?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연이 교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인사를 건네던 하나미가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죠. 세연은 자리에 앉으며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세연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급히 다른 길로 빠지는 모습들이 반복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세연이 하나미에게 다가가자 하나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미, 같이 점심 먹을까? 아, 미안해. 오늘은 다른 친구들이랑 먹기로 했어. 하나미의 목소리가 어색했죠. 세연은 혼자 구석진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렌과 친구들이 세연을 바라보며 키득거렸고 다른 학생들도 눈치를 보며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화장실에서 들린 대화가 세연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하나미, 너 정말 그 애랑 친해질 거야? 렌이 화내면 우리까지 표적이 될 수 있어. 그냥 적당히 거리 두는 게 좋겠어. 세연은 화장실 문 앞에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막혔죠. 혼자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기대어 도쿄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구름들이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방과 후 세연은 빈 교실에서 혼자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책을 꺼내다가 우연히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죠. 한국에서 찍은 태권도복 입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유소년팀 시절 밝게 웃고 있는 세연의 얼굴이 지금의 현실과 대비되며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세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세연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죠. 태권도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고 코치님께 칭찬받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부상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죠.
자신 때문에 친구가 다쳤다는 죄책감에 태권도를 그만두었고 그 후로는 조용히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연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아버지 강성호가 딸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연아, 오늘 학교 어땠어? 그냥 그래요. 세연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세연이 소파에 앉자 아버지도 옆에 앉으며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죠. 힘들지? 세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나는 왜 여기서 이방인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날 싫어하는 거죠? 아버지는 딸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세연아, 너는 강하다. 누가 너를 정의할 수 없어. 내가 누구인지는 너 자신이 결정하는 거야. 그날 밤 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쿄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밤새 고민했던 결심이 눈빛에서 반짝였죠. 어제 아버지의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너를 정의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세연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렌이 비웃는 표정으로 세연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생각해봤는데 무도대항전에서 빠지고 싶으면 말해. 창피당하기 전에 말이야. 세연은 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갈 거야. 정말? 렌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마. 후회할 사람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세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방과 후 세연은 체육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무도대항전을 위한 연습 장소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체육 선생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체육관은 다른 부활동으로 바쁘다. 개인 연습은 알아서 해. 세연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연습할 만한 공간을 찾았지만 모든 곳이 이미 사용 중이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외국 학생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식으로 반응했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학교 정문을 나와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다가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오노 무도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입구에서는 끼익 소리와 함께 기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문 앞에 서니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혼자서 가라테 품새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했고 모든 동작에서 오랜 세월의 경험이 묻어났죠. 세연은 너클 잃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나? 노인이 세연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세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문 앞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세연은 조심스럽게 무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고 벽에는 여러 무도 관련서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죠. 노인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세연을 관찰했습니다. 너 무도를 하는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자세를 보면 안다. 태권도지. 오노 타케시가 예리한 눈빛으로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안 해요. 왜? 그냥 그만둔 지 오래됐어요. 타케시는 세연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의 눈빛이었죠. 그는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무도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자신을 지키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지. 지킨다고요? 그래. 이기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지키려고 하면 마음이 단단해진다. 세연은 타케시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를 할 때는 항상 이기려고만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자존심을,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기서 연습해도 될까요? 타케시는 잠시 세연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6시부터 와라. 아무도 없을 때니까. 그날 밤 세연은 오랜만에 태권도복을 꺼내 펼쳐놓았습니다. 도복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의 냄새가 났죠.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세연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도쿄 거리를 걸으며 오노 무도관으로 향했죠. 가방 안에는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태권도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세연의 마음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무도관 문을 열고 들어서니 타케시가 이미 와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구나. 네, 관장님. 관장이 아니다. 그냥 타케시라고 불러라. 세연은 구석에서 조용히 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년 만에 입어보는 하얀 도복이 몸에 딱 맞았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타케시는 세연의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해라. 세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기본 자세를 잡았습니다. 준비 자세, 앞차기, 돌려차기. 하나하나 동작을 해나가며 몸이 기억을 되살려갔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타케시는 묵묵히 세연의 연습을 지켜보며 가끔씩 조언을 건넸습니다. 무릎을 더 높이 올려. 중심을 잃지 마라. 허리에 힘을 주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1시간 반이 지나자 세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운동이라 숨이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개운했죠. 타케시가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 거냐? 네, 꼭 올게요. 학교에 도착한 세연은 평소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연습에 여운이 남아있어서인지 렌과 친구들의 시선이 예전만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죠. 하나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세연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렌이 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혹시 진짜로 무도대항전 나갈 생각이야? 응, 나갈 거야. 어디서 연습하는데? 학교에서는 장소도 안 빌려주잖아. 세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렌은 비웃으며 친구들에게 말했죠. 이해, 진짜 끝까지 가려나 봐. 창피당할 각오는 된 거겠지.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던 아버지가 세연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태권도? 네. 좋은 분을 만났어요. 무도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요. 아버지는 딸의 눈빛에서 예전의 활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가 항상 응원한다. 이튿날 새벽 세연은 더욱 일찍 무도관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보다 동작이 정확해졌고 체력도 늘어났죠. 타케시는 세연의 발차기를 유심히 관찰하며 조언했습니다. 태권도의 장점은 다리 기술이다. 하지만 너는 상대방을 이기려고만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자신을 지켜라. 공격할 때도 방어를 생각하고 방어할 때도 반격을 준비해라. 무도는 균형이다. 세연은 타케시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발차기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였고 움직임에서 군더더기를 제거해 나갔죠. 일주일이 지나자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근력이 생겼고 균형 감각도 되살아났습니다. 학교에서도 세연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고 등과 어깨가 펴져 있었죠. 렌은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도대항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렌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혹시 정말로 태권도 실력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렌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라테 짝퉁 무술로 진짜 무도를 이길 수는 없어. 무도대항전의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도대항전 당일, 체육관에는 전교생이 모여들었습니다. 세연은 준비실에서 도복을 입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지난 2주 동안의 새벽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타케시의 조언들, 아버지의 격려,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고 나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노골적인 야유가 쏟아졌죠. 조센징 물러가. 가라테 짝퉁으로 뭘 하려고. 세연은 고개를 들어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렌을 응원하고 있었고 몇몇은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죠. 구석진 자리에서 하나미가 복잡한 표정으로 세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하나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렌이 가라테복을 입고 매트 중앙에 섰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3년간 가라테를 해온 그의 실력은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맞은편에 서자 렌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 고마워. 하지만 끝까지 해볼게. 세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심판이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자 렌이 공격적으로 달려들었죠. 정권 찌르기와 옆차기를 연속으로 날렸고 세연은 급하게 뒤로 물러서며 방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렌을 응원하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가라테가 짱이야. 저거 봐. 태권도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렌의 주먹이 세연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렌의 승리로 끝났죠. 세연은 숨을 고르며 타케시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무도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자 세연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지 않았죠. 렌의 공격을 예측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고 유연한 회피 동작에 관중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생각보다 잘하네.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데. 렌이 당황하며 더욱 거친 공격을 퍼부었지만 세연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렌이 균형을 잃는 순간을 포착했죠. 세연이 몸을 돌리며 뛰어올랐습니다. 540도 회전 내려차기가 공중에서 완벽한 궤도를 그렸습니다. 체육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세연의 발끝이 렌의 목 근처에서 정확히 멈췄죠. 조금만 더 나아갔다면 치명적인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연은 공격을 멈추고 부드럽게 착지했습니다. 렌이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지만 세연은 그 공격을 흘려내며 렌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진짜 무도인의 품격이었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제압하되 해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도의 정신이었습니다. 심판이 세연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관중석은 정적에 쌓여 있었고 렌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렌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경기였어. 체육관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죠. 세연이 내민 손을 바라보던 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굴욕감도 아닌 무언가 깨달음 같은 것이었죠. 나는 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도가 뭔지 몰랐어. 세연의 손을 잡고 일어선 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의 빛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체육관 전체에 박수가 울려 퍼졌죠. 하지만 이번 박수는 조롱이 아닌 진정한 찬사였습니다. 하나미가 관중석에서 일어나 세연을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수를 쳤습니다. 세연을 향한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다가와 세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훌륭했다. 너는 강하다. 싸움이 아니라 품격이 그렇다. 세연은 깊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매트에서 내려왔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가운데에서도 세연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승리의 기쁨보다는 무언가 더 큰 것을 성취했다는 만족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비실로 돌아간 세연은 거울 앞에 서서 도복의 허리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땀을 닦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2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어깨는 당당했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하나미가 서 있었죠. 세연아, 정말 미안해. 나는 진짜 나쁜 친구였어. 괜찮아. 이해해. 세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힘들 때 외면했잖아. 하지만 오늘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용기가 뭔지 말이야. 하나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세연은 하나미를 껴안으며 말했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체육관을 나서는 세연을 향해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아이들이 세연에게 인사를 건넸고 몇몇은 태권도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태권도 정말 멋있었어. 나도 배워볼 수 있을까? 어디서 배웠어? 세연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죠. 자신의 실력과 품격으로 인정받은 당당한 학생이었습니다. 교문을 나서는 길에 렌이 뒤따라와 세연을 불렀습니다. 강세연. 정말 고마워. 오늘 나는 처음으로 진짜 무도가 뭔지 알았어. 앞으로 잘 부탁해. 렌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세연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죠. 석양이 지는 도쿄 거리를 걸으며 세연은 오노 무도관으로 향했습니다. 타케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승리를 함께 나누고 싶었죠. 무도관 문을 열고 들어서니 타케시가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세연의 얼굴을 본 타케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땠나? 이겼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그게 뭔가? 진짜 나 자신을요. 무도대항전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연이 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예전처럼 수군거리거나 시선을 피하는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대신 밝은 인사와 관심 어린 눈빛들이 세연을 맞이했습니다. 세연아, 안녕. 하나미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 세연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세연을 무시하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태권도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연아, 태권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 나도 그런 멋진 발차기 할 수 있을까? 태권도부 만들면 가입할 수 있어. 세연은 당황스러웠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해 주었습니다. 무도의 정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고 기본 자세들을 시범까지 보여주었죠. 학생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몇몇은 실제로 따라해보기도 했습니다. 방과 후 체육 선생님이 세연을 찾아왔습니다. 강세연, 태권도부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벌써 15명이 가입 신청서를 냈다. 정말요? 세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내가 부장을 해줄 수 있겠나? 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장이라는 책임감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무도의 진정한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네,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오노 무도관에서 타케시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타케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좋다. 이제 너는 선생이 되는 거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걸 명심해라. 어떻게 해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가르쳐라. 무도의 정신을 이해하면 기술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틀 후 첫 번째 태권도부 모임이 열렸습니다. 체육관에는 정말로 15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렌도 있었죠. 렌은 무도대항전 이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거만했던 태도는 사라지고 대신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무도를 배울 거예요. 세연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도는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을 단련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정의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무도입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타케시에게 배운 대로 기본 예절부터 가르쳤죠. 상대방에게 인사하는 법, 도복을 입는 올바른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렌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가라테를 했지만 진짜 무도가 뭔지는 몰랐거든요. 물론이죠. 우리 모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연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태권도부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기술 연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도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려 노력했죠. 복도에서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후배들을 도와주며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미가 세연에게 말했습니다. 세연아, 너 때문에 우리 학교가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처럼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일도 없어졌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나 혼자 한 건 아니야. 모두가 함께 변한 거지. 세연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도 딸의 변화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말했죠. 세연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야.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누가 나를 정의할 수 없다는 말이요. 결국 내가 누구인지는 제가 보여주는 거였어요. 세연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실력 그리고 품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진짜 주인공이 되었죠. 도쿄의 한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강세연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